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가 갔다가 어이없어서 이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열받아서 씁니다. 전 26살이고 오빠는 35살이에요. 나이차도 많이 나고 새언니도 32살이니 제가 둘 결혼 준비에 왈가왈부 할 것도 없었고 부모님도 오빠한테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예단 안 받을 테니 예물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축의금으로 100만원 줬는데 신행해서 돌아올 때 지들 건 주렁주렁 매달고 오면서 작은 선물 한 개도 안 사오고 그냥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주면서 갖고 싶은 거 네가 알아서 사라고 하길래 그냥 됐다고 하고 돌려줬어요. 저희 부모님이 패백비 200 줬다는데 이바지 음식은 안 오고 예단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오빠하고 새언니 시계를 해줬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한복 한 벌도 못 얻어 입으셨고요. 결혼식 끝나고 오빠 신행 간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축의금 챙겨서 식권 정산해주고 남은 돈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이니 자기 거라면서 그거 달라고 계속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야 임마 네 축의금 보니까 300 정도고 내 손님이 1000만원 냈다. 네 축의금으로 식비 정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자꾸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하시니까 찍소리도 못 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둘이 결혼 한 달 전까지 집 못 구하는 거 보고 부모님이 8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어요. 어엿한 차용증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서 10년 동안 원금만 월에 얼마씩 상환하라고 하셨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세로 얻은 집이 사귄 집 뭔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제가 올해 회사 2년차 되면서 무이자로 대출되는 게 있어서 5월달에 투룸 반전세로 6천에 20짜리를 구했어요. 7월부터 룸메 들어오기로 하고 그분이 월세 내고 공과금 반반 하는 걸로 합의 봤었고요. 근데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금 떼일 정도 되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었는지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부모님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니 개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오빠가 전세집도 못 들어가고 가구랑 가전은 무슨 창고 하나 빌려서 맡겨놓고 부모님 집에 겨우 몸만 들어가서 제가 쓰던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갑자기 군 식구가 늘었으니 고운 소리가 안 나가겠죠. 나이를 35씩이나 먹고 사기나 당하고 다닌다고 오빠를 엄청 타박하셨나봐요.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 쪽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상의도 없이 돈 되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얻었다가 사기당하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추천한 건물로 알아봐서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어요. 8천 빌려준 것도 거기 들어간 데서 보태준 건데 참. 새언니가 자기 집엔 말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돈 어른은 이런 거 모르신대요. 그러면서 장모님 볼 면도 안 서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새언니 힘들다고 저보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자기가 제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는 집 와본 적도 없는 게 어른인 양 일부러 부모님 주무실 때 집으로 불러서 부모님 주무시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하고 카페도 아니고 편의점 파라솔에서 앉아서 얘기했네요. 제가 말은 바로 하세요.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서. 그리고 그 집 왔는데 오빠가 나한테 보태준 것도 없고 나도 덜어줄 거 없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오빠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한 건지 저한테 아가씨, 오빠 안 무서우세요? 왜 오빠한테 거역하세요? 이러는데 거역이라뇨? 무슨 주상전환 줄 알았네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오빠가 내 차 부숴버리기 전에 말 들으라고 하더군요. 결국 주무시던 부모님 깨워서 오빠 하는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빠는 뭐라고? 네가 날 모시고 살아? 이놈 새끼가? 당장 나가 이 새끼야! 이러시고 엄마는 짜증나서 왜 애를 괴롭히고 그러냐. 지 능력껏 나가 사는 앤데 넌 네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아휴 하시며 막 쏘아 붙이시더라고요. 결국 새언니는 울면서 이게 뭐야 오빠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한다며 이러고 오빠는 자기 개망신 줘서 속이 후련하냐고 삿대질하면서 너 결혼한다고 남자 데려오기만 해봐. 내가 네 남편 질려서 도망가게 해버릴 테니까 두고 봐. 이러는데 나이 35이나 처먹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란 여잔 끝까지 쫓아나와서 오빠 제안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참 이 여자도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네요. 부모님한테 쫓아내라고 해야겠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제 방을 모질이 오빠가 쓴다는데 괜찮냐고 하셨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할 걸 이제 와서 많이 후회 중입니다. 너무 속이 답답해서 제가 평소 오빠랑 나이차가 많이 나서
자상하게 챙겨줄 것 같다며 부러워하던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다들 막장 드라마는 저 혼자 다 찍는다고 하네요. 에휴, 내일도 8시 반 출근인데 분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저희 오빠한테 욕 좀 시원하게들 날려주세요. 1차 추가글.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와봤더니 반응이 엄청나네요. 제일 많은 반응이 왜 오빠란 새끼가 빙구인가 이거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놓으셨어요. 강아지 새끼로요. 엄마가 여상 졸업하시고 아버지는 대졸이신데 그 핑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식한 년 밑에 내 귀한 자식 못 둔다고 오빠 낳고 7년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정확하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무가내로 눌러 앉아 사신 거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요. 아빠가 첫째인데도 제사 안 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저 태어나시기 전 교통사고로 한날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두 노인네상 따로 칠 거 없어서 좋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셨네요. 엄마 말로는 오빠가 갓난쟁일 때 엄마는 오빠 밥 주는 기계였고 키우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하셨대요. 엄마는 기저귀도 한번 못 갈아보고 유모차 태워 외출도 못 해봤다네요. 그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서 4살 때까지 사진 보면 자기 발로 서 있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 부자라서 고모랑 삼촌들이 그저 두 노인네 비위 맞추면서 재산 좀 뜯어보려고 엄마 험담하고 오빠만 이뻐라 해서 지금도 친척들이 다 자기 좋아한다고 믿고 있어요. 전 고모랑 삼촌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엄마 말로는 재산 분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대요. 하도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오냐오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으며 커서 지 잘못을 단 하나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주상 전하인 줄 알아요. 초딩 중딩 때야 또래보다 키도 크고 지금도 한덩치 하는 인간이라서 애들이 쫄아갖고 굽신거리고 다녔지만 고딩 되니까 지 뜻대로 안 되고 전문대 가고 죽어도 남 밑에선 일 못한다고 하더니 무슨 일을 하는지 1인 사업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사장님 명함 파고 다니면서요. 새언니야 몇 번 본 적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 인간 말하는 대로 속아서 온 거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겠죠. 저 어렸을 적 기억에는 오빠가 중딩인데 지 승대로 안 되니까 엄마 뺨을 때렸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이성을 잃고 오빠 두들겨 패고 엄마는 결국 둘 사이에서 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상담도 받고 치료도 했다는데 변한 건 없어요. 고딩 때 가출하면서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냔 식으로 편지 남겨두고 나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와서 혼자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행동하길래 우린 유령 취급했더니 또 지랄 발광하고 이런 비슷한 일화가 아주 많아요. 아빠가 예전에 할머니가 오빠 앞으로 통장에 돈 넣어둔 거 대학 졸업 후에 오빠 주고 자기 책임 끝났다고 말했더니 바로 그날로 짐 싸들고 나갔던 놈입니다. 그 뒤로 저희 집 이사해서 개방이 없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부모적 못 받아서 딱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주둥이 쳐버리고 싶네요. 부모님도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은 제 군대 가기 전까지도 상담치료 받고 가족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일부러 저 임신해서 오빠한테 동생 생긴다며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랬는데 그 새끼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여튼 가정사를 들추면 오빠도 불쌍하다면 불쌍하지만 지가 노력한 거 없이 할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날린 거 보면 전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렵니다. 추가글. 이제 집 와서 누웠는데 그냥 기분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지난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오늘 저녁에 오빠 내쫓았대서 가보니 아빠가 안 드시던 술까지 드시고 계셨어요. 참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집에 안 가고 월요일에 잠깐 갔는데 그때도 오빠가 병신짓을 해서 엄마 아빠만 모시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한테 네 속상한 거 알지만 아빠가 부탁한다. 오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오빠가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돈 어디다 썼는지 얼마나 사기당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사기당한 만큼 도와주려고 한다. 너도 한 번만 아빠 믿고 따라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데 솔직히 차별받고 산 세월이 길어서 야속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오빠 상담받는다 뭐한다 하면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해주고 애들 거 하도 때리고 뺏어와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보상 형식으로 원하는 거 사주셨지만 저는 어렵게 말을 해야 들어주셨어요. 전 오빠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도 취업도 척척 알아서 하는 기특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커서 부모님께 속내 털어놓으니 몰랐다, 미안하다 하시는 것도 저는 참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괜찮은 척 참고 지냈는데 부모님이 저리 말씀하시니 바로 알겠어요, 뜻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았죠. 아빠가 알아본 거로는
오빠가 2억짜리 전세에서 1억만 건네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거고 건물 경매 처분 후에 남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아마 거의 못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 3억이 넘는답니다. 10년 전 3억이니 꽤 큰 돈이죠. 그 유산이 남았는지 어쩐지 그리고 오빠가 하는 사업이 뭔지 전망이 어떤지 해서 혹시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아빠 옆에서 딱 먹고 살 만큼만 월급 주면서 5년간 아빠 일 배우게 해서 밥은 안 굶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는 집과 부모님 명의의 모든 재산을 다 내 앞으로 물려주겠다고 약속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껜 아무리 망나니라도 자식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전제하에 아빠 말에 알겠다고 난 참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새언니랑 둘이 라면 먹고 있길래 엄마가 밥 해놨는데 왜 라면 먹어요? 하니까 대뜸 오빠가 너 나가서 뭐 먹고 왔냐? 돈 번다고 유세 떠냐? 왜 우리는 왕따 시켜?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를 거네요. 화도 안 나고 그냥 동정심까지 들어서 대꾸 안 하고 아빠한테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하라 하니 아빠가 먹던 거 정리하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뒤에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났어요. 저도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사정한 부모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안 됩니다. 오빠의 말은 자기는 2억 전부 다 사기를 당했고 유산이 무슨 3억이었냐 2억도 안 됐다. 8천만 원 빌려간 거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간 거다. 처가에 예물도 사서 드렸다. 부모가 그런 것도 안 해주니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척하고 주느라고 힘들었다.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사업엔 관심도 없고 투자도 안 해주냐 이러는데 당장 살 집도 없고 사기당해 빌빌거리는 주제에 끝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듣다 못해서 오빠한테 다 됐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라고 했더니 뭐? 이 쌍년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눈 안 깔어? 이러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오빠를 때렸습니다. 쫓아내면서 8천으로 네 깽값 줬다 생각할 테니까 앞으로 2번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세연이라는 여자는 그 와중에 제 방으로 꽁무니 빼고 뒤로 숨는데 참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방에 들어간 세연이한테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니 뭐라고 하진 않겠다. 얼른 네 물건 챙겨서 나가거라. 큰 짐들은 주소 알려주면 그쪽으로 다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새언니가 저희 엄마 이거 아시면 쓰러져요. 이러시는 거 몰라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희 둘이 사는 줄 아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여기서 살게만 해달라고 하길래 아빠가 너는 쟤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에는 일수 찍다가 지금은 접었답니다. 엄마는 그 말 듣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모르셨던 건지 그게 뭐냐고 자세히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글쎄 그냥 사채로 하는 건데 주로 아가씨들한테 한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이 술집 아가씨라는 뜻이라는 걸요. 엄마는 그냥 마냥 우시고 아빠는 새언니 보고 그냥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 있지 말고 쟤랑도 헤어지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자긴 못 헤어진다네요. 오빠가 빚을 갚아줬답니다. 그 말 듣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피식피식 났습니다. 사채업자랑 아가씨가 만나서 저랬구나. 저런 놈도 자식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려고 했구나. 사채업 하는 놈이 지는 무이자로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렸었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웃음이 막 났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이없으면 웃음이 난다던데 막상 제가 겪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엄마가 오빠 도와주기로 한 거 못 들은 걸로 해라. 엄마도 이제 니네 오빠 때문에 속 썩기 싫다.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빈정거렸네요. 바로 집 가서 이불 덮어쓰고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랑 그저께 내내 부모님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기 싫어서 안 받았어요. 그냥 오빠보다 부모님이 너무 믿고 싫었어요. 근데 오늘은 전화가 정말 몇십 통이 와서 귀찮아서 받았더니 네 오빠 짐 다 들고 나갔어.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응? 알겠어.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니 아빠가 술 드시고 계시고 제 방은 엄마가 치웠는지 깨끗하고 휑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너까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막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착한 딸 노릇은 내가 못할 것 같다. 당분간은 집에 안 올 거예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나와서 차에서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운전해서 집까지 왔네요. 그냥 지금은 오빠보다 부모님이 더 원망스럽네요. 내 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오빠를 포기 못하고 저러고 계시니까 이제껏 제가 해왔던 건 뭔가 싶네요.
우울한 글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후련하지는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